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법 조문부터 보시겠습니다. 136조 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137조로 가시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144조로 가실까요? 특수 공무방해 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36조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치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 교재로 돌아오시죠. 자,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죄 모두 한데 모아봤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을 하면 136조 1항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죠. 더 나아가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을 하였다면 특수 공무방해죄가 됩니다. 144조 1항. 또 그에 그치지 않고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144조 2항의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치사죄가 된다고 보았죠.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죄 하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쟁점을 떠올리셔야 한다는 것,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137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었습니다. 폭행, 협박에 의한 136조 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른 점이 있는데 136조 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방해의 고의라든지 공무방해의 결과를 요하지 않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만 하면 136조 1항이 성립하는 거예요. 하지만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방해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되고 또 공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136조 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다른 점이죠. 공무방해의 고의와 결과를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는 허위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무원이 충분한 심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허위신청을 한 사람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나뉠 수 있다고 앞에서 보았습니다. 문서죄와 간접정범 쟁점에서 살펴본 적 있죠. 자,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 위계를 구성요건적 행위로 정하고 있죠. 위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없습니다.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느냐? 업무방해죄는 위력을 구성요건적 행위로 포함하고 있죠. 314조. 하지만 안 된다라는 거죠. 업무방해죄도. 왜냐하면 이 업무와 공무는 구별되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이죠. 업무방해죄 할 때 보았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136조 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6조 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광의의 폭행 또는 광의의 협박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직무를 집행하는 의미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는 때만이 아니라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를 포괄한다.
더 넓게 보지요.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되거든요. 이 적법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판, 착인데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필요하냐? 필요하죠. 인권보호와 법치주의 때문에.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한 것은 적법한 공무수행이 아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적법성이라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그 요건은 형식적 적법성을 의미합니다. 실질적 정당성을 의미하지 않아요. 당의 공무원은 권한에 속하며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한 집행이어야 적법하게 되는 것이에요. 권한과 절차 모두 지켜줘야 된다. 현행범 체포 시에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 이후 변호인 선임검 등을 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연행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폭행한 것은 공직방이 아니라는 거겠죠. 적법성 판단은 언제 어떻게 하느냐? 재판시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기에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요. 적법성에 대해서 착오가 있다.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사실의 착오면 구성요건적 착오로 해결하시면 되고, 구성요건 요소 의미의 착오, 즉 포섭의 착오라면 금지의 착오로 해결하시면 되실 것이고요. 자, 공무집행이 위법한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느냐? 위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조차 없습니다. 그럼 공직방이 성립하지 않으면 폭행, 협박이나 상해죄는 검토해 볼 수 있죠. 폭행, 협박이나 상해죄는 그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될 테지만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거기 때문에 정당방위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죠. 따라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해서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느냐? 위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 해당성조차 없다. 그러면 폭행이나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되겠지만 위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위법성 조각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위법한 공무집행행 케이스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광의의 폭행, 광의의 협박이고요. 이런 폭행, 협박이 있으면 바로 기소에 이릅니다.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다르다고 했죠. 공무의 현실적인 방해 결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업무방해죄와 동일하지요. 업무방해 위험죄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